소연은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학교가 위치한 곳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좁은 오솔길을 따라 숲을 지나야 했다. 오솔길을 걷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그 저택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처럼 여겨지는 장소였다. 소연도 저택에 대해 어릴 적부터 들은 소문이 많아 가까이 가기를 꺼렸다. 사람들은 저택을 지나치기만 해도 불운이 닥칠 것이라고 속삭였고 어두운 분위기와 낡은 외관 탓에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소연의 발걸음이 저택 쪽으로 자연스럽게 향했다. 그녀는 저택 앞을 지나가려다 문득 발을 멈추고 저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외벽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지 곳곳이 부식되어 있었고 창문은 오랜 세월 다진 채로 흙먼지와 거미줄이 엉켜 있었다. 햇빛이 약간 남아있는 늦은 오후였지만 저택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소연은 잠시 저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그때였다. 저택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낙엽이 스치는 소리도 아닌 뭔가 슬픈 기운이 가득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도와줘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소연은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귀를 기울여 보았다. 하지만 다시금 그 소리가 들려왔다. 더는 착각이라 여길 수 없는 분명한 목소리였다.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택 안에 누군가 갇혀 있는 것일까? 혹시 다친 사람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저택의 대문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섰다.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오래된 쇠붙이에서 특유의 금속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대문을 가만히 밀어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그녀의 앞에 낡고 어두운 정원이 드러났다. 잡초가 우거져 발을 내딛기조차 어려워 보였고 나무들은 마치 사람처럼 빼곡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소연은 다시금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제발 날 꺼내줘요. 소리는 저택의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절박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저택의 소문이 떠오르며 소연은 망설였다. 어쩌면 이곳에 접근한 사람들은 그동안의 소문처럼 이 안에 갇혀 다시는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저절로 발을 떼어 한 걸음 한 걸음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을 지나 저택의 현관에 다다르자 다시 한번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손가락 사이로 낡은 금속의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소연은 심호흡을 하며 손잡이를 돌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저택 내부는 바깥보다 더욱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가구들 뿐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들이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해 소연은 몸을 움츠렸다. 소연은 다시 한번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며 걸음을 옮겼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오래된 마룻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저택의 내부에 울려 퍼지며 기묘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복도를 따라 걸을 때 문득 어느 한 지점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곳에서 절대 나갈 수 없어.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소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리는 손을 내밀어 방의 문을 천천히 열었다. 방 안은 차가운 공기와 습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방의 구석에는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여인의 모습은 희미했지만 소연은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여인은 머리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여인은 소연의 목소리를 듣고 서서히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소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도 결국 이곳에 갇히게 될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아무도. 그 말에 소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무언가 자신을 억누르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고 이 저택에 숨겨진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여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고 소연은 점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뒤를 돌아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천천히 닫히며 무언가가 그녀를 저택 안에 가두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소연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여인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이곳에 들어온 이상 너도 나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거야. 이 저택은 우리의 고통을 품고 있어. 아무도 여길 나갈 수 없지. 소연은 필사적으로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숨이 막혀오고 공포에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압박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방 안을 둘러보며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방 한쪽 구석에서 미세한 틈을 발견한 소연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 틈을 밀어보았다. 틈은 서서히 열리며 어딘가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가 드러났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탈출을 위해 통로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통로로 발을 내디뎠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따라 걷기 시작하며 그녀는 자신이 이 저택의 비밀과 마주하기 위해 큰 결심을 했음을 깨달았다. 소연은 저택의 깊은 어둠 속 좁은 지하 통로를 따라 걸음을 내디뎠다. 차가운 공기와 습기가 피부에 닿으며 숨조차 가빠왔다. 길게 이어진 벽은 거칠고 낡아 먼지가 가득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오래된 저택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통로 끝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강렬한 직감에 사로잡힌 채 두려움을 억누르며 걸었다. 통로는 점점 더 깊어지며 아래로 내려갔고 소연은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무거운 문이 있었다. 문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닫힌 채로 방치된 듯 녹이 슬어있고 거무스름한 얼룩이 군데군데 퍼져 있었다. 그녀는 문에 손을 얹고 밀어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서서히 열렸고 그녀 앞에는 또 다른 방이 나타났다. 방은 차가운 공기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희미한 빛이 한 줄기 비치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책상과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종이와 책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다. 소연은 숨을 고르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다.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누군가의 초상화나 가족 사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했고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소연은 사진들 중 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이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만났던 그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사진 속에서조차도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소연은 사진을 떼어들며 여인의 슬픈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때 마치 저택의 어두운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종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중 일부는 오래된 일기처럼 보였다. 소연은 일기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일기 속에는 과거에 이 저택에 살았던 사람이 적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일기의 첫 부분은 평범했다. 한때 저택의 주인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점차 일기 속 글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오늘도 아이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저택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처음엔 그저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조차 그 소리가 들린다. 저택의 깊숙한 곳,
지하에서 울리는 여인의 목소리. 일기를 읽던 소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일기 속 주인은 저택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한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적고 있었다. 저택에 들어온 후 그녀가 들었던 그 목소리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일기장을 더 뒤져보니 소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고 저택에 사는 가족들조차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하나둘씩 이 저택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이 저택을 떠나고 싶지 않다. 내게도 이 집은 그리고 이 집의 여인은 뭔가 큰 비밀을 품고 있다. 하지만 나 역시 이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안다. 마지막 문구를 읽으며 소연은 일기 속 주인이 이 저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여인의 목소리를 좇으며 이곳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집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라 저택의 저주에 얽혀 평생을 갇힌 채로 살아온 영혼들이라는 섬뜩한 진실을 직감했다. 소연이 일기장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방 안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금 그녀의 귀에 그 여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너도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야. 소연은 숨이 멎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며 그녀를 억누르는 듯했고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돌려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갑자기 스스로 닫혀버렸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연은 절박하게 문을 밀고 당기며 탈출을 시도했다. 그때 방 안의 한쪽에서 갑자기 작은 빛이 반짝이며 무언가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 빛을 따라가자 방 한 구석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자는 오래된 금속으로 만들어진 듯했고 상자 위에는 세월의 낡아 빛바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무언가 이곳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서툴지만 애절한 글씨로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이곳에 갇힌 여인에게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야. 내가 그 열쇠를 준비해 놓았어. 그때가 되면 이 저택의 모든 저주가 풀릴 거야. 소연은 그 말을 읽으며 상자 속 열쇠를 손에 쥐었다. 이 열쇠는 저택에서 나갈 수 있는 탈출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열쇠를 꼭 쥐고 방을 둘러보며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방의 벽을 살피던 중 그녀는 벽 한쪽에 이상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문 모양을 닮은 듯한 오랜 벽 안쪽에 숨겨진 출구가 있을 것만 같은 위치였다. 소연은 열쇠를 그 무늬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넣어보았다. 잠시 후 열쇠가 딸깍하며 돌아가더니 벽이 천천히 움직이며 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통로는 저택의 어딘가로 이어져 있었고 소연은 그곳이 탈출로임을 확신하며 그 안으로 몸을 숙이고 들어갔다. 어둠을 뚫고 통로를 따라 걷는 동안 그녀는 더 이상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어둠을 뚫고 저택의 외부로 연결된 문을 발견했고 두려움과 안도의 한숨을 동시에 내쉬며 문을 열었다. 소연은 좁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가면서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였다. 어둠 속에서 자신이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손에 꼭 쥔 작은 열쇠뿐이었다. 벽을 더듬어가며 무거운 공기를 뚫고 나아가는 동안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멈출 수 없었다. 혹여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공포에도 불구하고 이 길 끝에야말로 자신이 찾고자 했던 진실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통로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눈앞에 큰 문이 보였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고리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소연은 한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자물쇠에 맞추어 넣었다.
열쇠는 매끄럽게 들어갔고 손을 돌리자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앞에 넓고 어두운 방이 펼쳐졌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찢어진 천 조각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방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장소처럼 보였다. 벽에는 초가 켜져 있었고 그 초들은 천천히 타들어가며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소연은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자 어디선가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온 걸 환영해.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방의 구석에서 여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여인은 저택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창백하고 흐릿한 모습의 여인은 마치 영혼처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고 슬픔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은 소연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나는 이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 내가 그토록 도와달라 외쳤지만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 여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소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동정심이 일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 왔어요. 이제 이곳에서 나가세요. 이 열쇠를 찾았으니 당신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슬픈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열쇠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나에게는 이미 늦었어. 이 저택은 나와 함께 무너질 운명이야. 나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는 자이니 이 열쇠로 자유를 찾아야 해. 소연은 여인의 말을 듣고 머뭇거리며 열쇠를 꼭 쥐었다. 여인의 눈동자에 담긴 체념과 슬픔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떠나지 못할 운명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소연만이라도 이 저택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초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방 안을 집어삼키며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택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두 사람을 삼키려 하는 것처럼 방 안은 점점 더 무겁고 답답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여인은 서서히 물러나며 마지막 인사를 하듯 소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가. 시간이 없어. 이 저택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만이라도 자유를 찾아. 소연은 여인의 말을 뒤로 하고 문을 열어 복도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통로를 따라 달려가며 저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벽과 천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고 마치 저택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연은 모든 힘을 다해 뛰며 저택을 빠져나갈 출구를 찾아 앞만 바라보았다. 계단을 오르며 위쪽의 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고 드디어 저택의 현관문에 도착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힘껏 밀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찬 공기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니 저택은 그녀가 빠져나온 직후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저택은 마치 긴 세월 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원한을 내려놓기라도 하듯 차례차례 무너져 내렸다. 벽과 천장이 붕괴되고 먼지가 치솟아 오르며 저택은 곧바로 폐허로 변해갔다. 소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택에 묶여있던 저주가 마침내 풀리며 모든 비극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 여인의 고통이 씻기지 않을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었다. 저택이 완전히 무너진 후 소연은 마지막으로 저택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먼지로 사라지고 저택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여인의 영혼이 이제는 평온을 찾았기를, 그리고 저택에 갇혀있던 모든 원한이 해방되었기를 기도했다. 마을로 돌아온 소연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저택이 무너지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이어진 불길한 소문과 전설은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 길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소연은 저택이 무너진 자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꽃을 한 송이 놓고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 그곳에서 당신의 고통은 끝났을 거예요. 저택의 자리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로 남지 않았고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무언가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핀 작은 꽃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듯이 고요히 바람에 흔들리며 소연이 남기고 간 여운을 간직하고 있었다.